자, 제가 일부에서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트럼프의 정치 약점에 맞춘 꼼수를 갖다가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추구하는 계획의 로드맵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을 맞춘 일정, 그의 일정에 따른 비핵화 꼼수라는 겁니다. 그럼 꼼수지요. 그건 트럼프의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꼼수란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로 보면 북한이 백악관의 비핵화 논의 의향이 있다라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걸 미국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 만나고 미국 가서 전달을 했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북한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 측에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정하기 위한 CIA와 김영철 통정부 간에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미북 정보 당국이 비밀리에 실무 대화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에 더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북한이 그간에 3월 8일 날 정의용을 보내어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자 했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 일정이 11월 6일이 중간선거니 아예 일찌감치 하자, 4월에 하자니까 한국이 후달짝 놀래서 아이 4월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뒤로 하자. 그래서 5월 말까지 해라고 못을 박아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은 한국과 북한은 처음에는 좀 쇼크에 빠졌죠. 근데 지금 딱 한 달 만에 북한이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한국과 북한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트럼프의 저런 어떤 정치적 약점, 정치 일정, 미국의 대통령은 그것밖에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되면 중간선거에 이겨야 되고 중간선거 이기면 재선에 이겨야 되는 것밖에 신경 안 쓰니 우리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비핵화 고리를 트럼프한테 던지자.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지금 미국 측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비핵화 문제를 의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미북 간 비밀 접촉에서 평양 측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향도 미국에 직접 전달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료는 미북 접촉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은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다요. 근데 미국 NSC 관계자도 미북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 접촉을 가져왔고 미북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향을 재확인했다라는 질의에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달 전에 한국 특사단의 면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듣고 수락을 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왔는데 이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신들은 북측이 미국 측에 직접적으로 비핵화 협상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미북 회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터줬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트럼프한테 줬다.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NN은 이 국무장관에 임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끄는 CIA 내부의 전단팀과 북한 정보당국 간의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서 정상회담 장소 결정 등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비핵화 개념이나 그 과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이번 화근이 반드시 회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별 동시적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상정하는 비핵화 시간표가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장기적일 수 있고 그나마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적 체제 위협 요소 전제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과거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에 비춰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진전이지만은 과연 비핵화의 정의가 미국 측의 CVID 같은 것인지 이제 논의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도 북한이 수년간 주한미군 철수와 해구산 공략 철회 등 핵무기 포기 검토의 선행 조건으로 말해온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의문이 남아있댔고 워싱턴 포스트는 장소 아젠다 등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개 신문에는 평양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끓이고 있고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가 이 개최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접촉은 미국의 CIA와 북한의 통전부가 이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3국이 장소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이 처음에는 미국이 4월 달에 하자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6월 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은 실무적인 접촉에서 평양에서 회담을 하자 했고 미국은 체제 선정에 이용될 걸 우려해서 평양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도청 위험이 있는 베이징에서도 미국은 하지 않겠다 했고 그러면 김정은이나 이런 북한의 과거 지도자들은 비행기를 타는 걸 꺼리니 그것도 참 유전병도 더러운 유전병인 것 같아요. 저거 애비 할애비도 전부 비행기를 잘 안 탔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김정은이 기차를 이용을 한다고 보면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는 이 북한의 기차가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미국도 이 지금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하는 일종의 거점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몽골에는 미군의 이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도 유리하다라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으로 보면 한다면 6월 초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접촉 라인은 폼페이오가 이끌고 있던 CIA의 전담팀과 북한 지금 협상 전담팀과 북한의 정찰 총국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정찰 총국은요, 사실상 김영철의 통정부가 이 겸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찰 총국이나 그 다음에 통전부나 군사적으로 대남 이 공작을 담당하는, 안 그러면 대남 공작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이런 부분의 두 가지를 다 김영철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상대가 정찰 총국이든 통전부든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고 그 책임자는 김영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부에 이야기한 지금 한국이 주로 작성을 하고 북한을 이걸 받아라고 설득을 했는데 북한이 오늘 한 달 만에 미국 측에다가 이 지금 우리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달했어요. 이게 한 달 걸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들이 한 달도 더 전에 한국 정의용을 불러서 미국에 전달하라 해서 전달했는데 미국이 전달하고 난 다음에 북한 측이 미국에 자기들 입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 북한 당황을 한 거죠. 미국이 빨리 하자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 한 달 동안에 한국 측과 지금 협의를 해서 서멀서멀 여기저기 언론이나 세미나, 포럼 등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남북한이 같이 합작으로 지금 트럼프 약점, 정치적 일정에 대한 약점을 잡고 거기에 맞춘 비핵화 플랜을 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지켜지지 않을 플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비핵화 꼼수. 그러니까 이것은 작성은 대한민국의 대북 이 라인.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받아서 수용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김영철이 한 것 같아요. 자, 2018년 5월 말 내지 6월 초가 될 수 있겠죠.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비핵화 로드맵에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그러면서 그걸 2단계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1단계로는 2018년 9월까지 워싱턴 DC와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하고 IAEA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영변에 플루토늄을 축출하는 핵시설을 동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1단계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냐? 2단계는 2020년 7월 미국의 대선 후보, 공화당 후보 선출이 2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IAEA 검증을 받고 영변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시설을 동결하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1차적으로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북한이 진짜 하려는가 보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상응하게 1단계까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겠지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CVID 하기 전에는 안 된다 하지만 그건 협상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 여러분 이 핵을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자로에서 이렇게 핵 폐기물을 추출해서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핵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이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이제는 미북 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연락사무소가 뭔가 하면 이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대사급 관계가 되기 전에 서로 원수이거나 적성국이었던 나라가 일종의 준대사관을 만드는 것을 연락사무소라 그럽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대표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까 말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이 막 진행이 되겠지요. 이제 북한이 1단계를 완료짓기 전에. 자, 그런 다음에 2020년 7월에 미국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선출이 되게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남북한이 쓰는 꼼수겠죠. 그리고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완료를 하고 그러면서 이때 북핵무기를 해외 반출하고 핵시설 폐기도 이때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북이 대사급 관계를 수교를 한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비핵화와 한마디로 평화체제에 대한 꼼수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가 모순이 됩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평화체제와 세 번째 북한의 이 미군 철수 요구 등이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뒤섞인 목표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과정들을 순조롭게 해서 이행이 될 것이냐? 저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자, 11월에 중간선거 결과가 좀 잘못되면 이 말은 지켜지지 않을 말이고 만약에 2020년 7월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선출에서 실패를 한다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과정에서 미국 내에 또 다른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문제로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몰린다면 이런 것들은 다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지금 NSC 보좌관 볼턴은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업무를 하던 행태를 보면 결국은
외국과의 이런 주요한 협상을 하다가도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서 나오는 상대의 꼼수나 또 상대의 이 술수 등이 보이면 곧바로 판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차원에서 위배가 되면 즉각 판을 깨는 사람인데요. 과연 트럼프 개인의 약점을 정치적인 일정이라는 것은 이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점이죠. 그 약점의 포인트를 맞춘 이 남북한의 지금 비핵화 꼼수를 볼턴이 수용을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턴이라는 사람의 성향상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펴려고 머리를 좀 숙이면서 왔지만은 정작 협상을 하는 국면에서 그 내용을 받아보면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간 고민한 이런 이 남북한의 비핵화 꼼수, 미국의 지금 볼턴이 아마 걷어차버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